민주당의 86세대가 주축인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얼굴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친문계 핵심 의원들의 당권 도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거죠. 이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메시지를 냈죠. 일부에선 전당대회 출마의 명분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86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죠. 더 좋은 미래가 민주당의 간판 교체를 선언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얼굴을 바꿔야 한다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른바 올드보이들은 뒤로 빠져 있으라는 겁니다. 최근 당내에선 세대 개최론에 힘이 실리고 있죠. 97그룹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문정부 5년 대선 패배, 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대표가 되시면은 그런 분이 대표로 떡하니 앉아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 거기에 대해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죠. 친문이나 친명,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제대로 된 반성은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친문 주자들은 당권 도전을 접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죠. 다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다면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선뜻 먼저 나서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보다는 책임지는 분들은 또 책임지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저 역시 반드시 출마를 고집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선 세대교체론이 이 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한 꼼수 아니냐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비명계에서도 이 의원을 특정해 출마하지 말라고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꼭 이재명 후보 개인을 특정해서 책임지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인 변화, 이런 변화를 우리가 합의해서 한번 가보자. 이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자. 여기에 동참해달라. 이런 거니까 저는 개인을 특정해서 그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거는 오히려 이재명 의원이 그러면 오히려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때리고 달래고 형식은 좀 다르지만 어찌됐든 결론은 하나죠. 이 의원의 전대 출마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가타부타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생각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최근 민주당 여러 그룹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선과 지선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요. 주요 타깃은 이 의원이었습니다.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이러한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수의 의견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좀 모았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5년 뒤에 40대인 이준석, 50대 초반인 한동훈, 60대 초반인 오세훈과 안철수 이 4명이 경쟁해서 대선 후보를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쪽은 지금 이재명 의원 한 명을 4년 내내 쭉 끌고 가서 다음 대선을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과연 우리 당이 이 이회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느냐. 다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만큼은 이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과 박용진 의원을 슬쩍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차기 대선에서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는 거겠죠. 우리 민주당에서도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이런 분들이 돼도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의원 혼자 복주를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지금 현재 79세대도 도전하려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저는 박용진 의원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친문 모드를 유지하던 이 의원,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소식에 무건을 깼는데요. 정치 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라. 검찰 수사에 강하게 날을 세운 겁니다. 정치권에선 검찰 수사가 민주당의 혁신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자, 이재명이 지키자 그러면은
지금 살아야지 지금 지켜야지 무슨 그렇죠, 소리 하면서 굉장히 검찰이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민주당의 혁신을 방해하는 결과로 검찰 수사가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진중권 전 교수는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일종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조국 사태 2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지금 방탄조끼까지 입었잖아요. 근데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 지지자들 동원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 방어하려고 들고 이러면 이제 본인과 함께 당이 함께 수렁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일까요? 비명계에선 또다시 사법 리스크를 당에 떠넘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견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리스크를 안고 지금 대선 후보가 된 거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개항을 해 또 출마를 한 거고 이제 8월에 또 대표를 지금 나올 것처럼 그 스타트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언제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계속 가면 그 리스크를 당이 그대로 껴안거든요. 이 의원은 사법 리스크란 말 자체를 부정해왔죠. 나는 죄가 없다. 늘 정면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선거나 경선 때만 되면 통과 의례처럼 벌어지는 일이죠. 이른바 누레 전쟁입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총책임자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역사성을 강조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 중이죠. 특히 대의원 비율의 축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안 된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원이 호남에 평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남의 그 가치를 보정하기 위해서 대의원제를 줬기 때문에 우리 당의 역사성과 사회성,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의적으로 대폭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은 저희 당의 그 정체성과 맞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의원의 비율을 줄이자 친명계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안 위원장에게 개파색을 덧입혀 바라보는 시선도 있죠. 그 친정서해균계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비명연합이 당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 우리 당의 당심과 가치를 생각할 뿐이고요. 누가 당의 주도권을 잡는지는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그런 마음과 태도 전준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친명계에선 앞서 지난 4월 당 혁신위가 내놨던 개편안을 참조해야 한다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본 경선에서 현행 투표 비율인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여론조사 10% 구조를 대의원 20%, 권리당원 45%, 일반당원 5%, 국민여론조사 30%로 변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지도부 선출 방식 개편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사안이 아니라면서 조속한 룰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장 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임명한 인사죠. 친명계가 주축인 철험의 소속이기도 합니다. 장경태 표 혁신안 여기에도 꼬리표가 붙어있는 셈입니다. 서로에게 붙은 비명과 친명 딱지, 과연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 개파 갈등의 상징, 바로 수박이죠. 하필 이 시기에 안규백 위원장이 의원실에 수박을 돌려 구설에 올랐습니다. 수박을 받은 의원들은 내가 수박이란 뜻인가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다는데요. 안 위원장은 말 그대로 오비일학이다 해명을 했습니다. 안 위원장의 고향이 전북 고창이라고 하는데요. 고창의 명물이 바로 수박이라는 겁니다. 해년마다 돌리던 선물인데 묘하게 시기가 겹쳤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수박은 죄가 없죠. 수박 금지령을 처음 꺼내든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수박을 100통이나 받았다고 하는데요. 실물 수박이 아니라 수박 문자 100통이었습니다. 수박 발언을 했더니 저한테 문자로 수박이 100통은
배달이 됐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주로 앞에 전제가 있었습니다. 주요 당직자나 국회의원들은 이런 거 쓰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한 거지. 평당원들한테까지 강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폭탄, 팬덤 정치. 저는 이 귀저의 팬덤 정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글쎄요, 주요 당직자나 의원들 가운데 이 수박이란 말을 입에 담은 인사가 있었던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당원들이 쓰는 용어였죠. 더욱이 팬덤 정치가 나쁘지 않더라. 비명계의 입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태극기 부대까지 소환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태극기 부대 혹은 뭐 어떤 이런 강성 유튜버들 이런 그 어떤 공론장에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목소리들과 딱 선을 긋는 거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잘한 게 별로 없는데 그거 하나 사실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개딸 이전에 문바가 있었죠. 내로남불이란 비판은 피하고 싶었나 봅니다. 자기 반성도 잊지 않았습니다. 힘 약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던 그런 용어들이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폭력이죠. 그리고 그런 폭력이 사실은 우리 당을 끌고 왔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이 상당한 불신을 받고 감점이 된 거예요. 이것도 뭐 시간이 문제지 곧 망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망할 건데 빨리 여기서 그만하자 이런 거예요. 민주당과 팬덤 정치, 이 역시 많은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톡소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혁신,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